살면서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오늘은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고 잘 사는 법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력감이 뭔지 알아봐야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살아있다는 건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기력감이 심한 사람은 어떨까요? 뭘 못하죠.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인가요? 하지만 이게 무기력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무기력감은 나만 느끼나요? 아니죠. 누구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무기력감을 경험합니다. 이런 무기력감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무기력감이 들게 되는 전형적인 과정을 알아볼게요.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일이 꼬이거나 실패가 반복될 수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죠. 예를 들어 볼게요. 5년차 직장인 A씨가 있어요. 입사했을 때는 열정이 넘쳤지만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못하겠다 하면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듯한 상태가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문제는 무기력감이 들면 잘 못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우린 다 잘 살고 싶죠.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렵지 않지만 효과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 이게 마음사랑방의 중심 주제입니다. 무기력감을 정복할 수만 있다면 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무기력감이 한 번 들면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존재합니다. 이걸 자세히 볼게요. 일단 무기력감이 들면 뭘 하려는 의지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은 더 안 풀리겠죠. 일이 안 풀리면 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 마음속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나요? 안 되죠. 오히려 온갖 나쁜 감정과 생각들이 떠오르죠. 먼저 남 탓, 세상 탓 이런 걸 할 때가 많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자책하면서 자기를 탓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렇게 자기 비난으로 넘어가면 내 마음은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무기력감이 심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순환에 덫이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쌓여서 무기력감이 들었는데 이 무기력감이 다시 스트레스를 키우고 그래서 무기력감에 더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1년째 취업 준비 중인 B씨가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계속된 탈락으로 무기력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유튜브만 보게 됐는데 이거 재밌을까요? 아니에요. 점점 유튜브 보는 것도 재미가 없어졌죠.
취업 준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취업할 가능성은 사라져가는 거죠. 이러면서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결국 무기력감에 깊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무기력감에 한번 빠지면 어떻든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훅 지나가죠. 왜죠? 이렇게 고약한 악순환에 더 걸리면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기력감은 그냥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겪는다고 누구나 무기력감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감이 좀 들더라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 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물론 이 사람들도 힘든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뭘 하려는 힘을 남겨둡니다. 쉬면서 기분 전환을 하거나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작지만 뭔가를 한다는 것,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쉽진 않겠죠? 제가 지금 무기력감이 들어도 빠지지는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말은 별 쓸모 없어요. 잘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힘들어야 할 만큼만 힘들다고 느낍니다. 만약에 이럴 수만 있다면 뭘 하려는 힘이 남아있을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무기력감에 빠지지는 않는 또 다른 취준생 C씨를 봅시다. 아, 자꾸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무기력감이 드네. 예, C씨도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잘 살려면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취업은 해야만 돼. 지금은 이것만 생각해도 넘치게 힘들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잘 나가는 친구랑 비교하거나 부모님의 실망 따지고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어휴, 너무 힘들어. 내가 못난 건 아니야. 지금 힘든 것뿐이지. 그러니까 다른 거엔 일단 신경 꺼보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여러 가지 괴로운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그것들을 쪼개내가지고 내 당면한 상황에만 집중하기로 마음 먹는 거죠. 내가 겪는 고통은 그 범위를 줄여야 덜 힘들 것 아니겠어요? 이 취준생 C씨가 그래서 취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덜 괴로울 거고, 남은 힘을 내서 뭔가는 해볼 거라는 거죠. 아마 이러면 취업될 확률도 더 높지 않겠어요? C씨는 뭐가 달랐죠? 힘들어야 할 만큼만 힘들어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차단했다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죠.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왜 실제보다 더 힘들게 느낄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더 힘들게 느낀다는 게 약간 더 힘든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몇 배로 힘들게 느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취준생 B씨를 다시 봅시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를 봤지만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어떤 생각들인지 한번 볼까요? 어, 어떤 친구는 좋은 회사 합격했는데, 난 뭐냐? 잠깐만요. 친구랑 지금 꼭 비교해야만 될까요? 아버지가 너 왜 그것밖에 못해? 했는데, 정말 괴롭다. 아니, 내가 부모님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취업 안 돼서 힘든데, 부모님 불만까지 꼭 생각해야만 될까요? 또, 예전엔 대학 떨어졌을 때도 힘들었는데, 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억울하게 맞은 적도 있었잖아. 그런데요, 과거의 고통들까지 지금 다 떠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치지도 않아요. 직접 관련 없는 각종의 스트레스가 다 떠오르죠. 무기력감에 빠져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이래서 더 힘들었죠. 이러면 실제보다 몇 배로 힘들게 느껴지죠. 그러면 사실 어떤 사람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는 장사가 없어요. 결국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무기력감에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기력감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힘든 것보다 더 크게 확대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좀 갖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하면 실제 어려운 상황만큼만 힘들게 느낄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조를 잘 이해하신다면 아, 방법을 바꿔야 좋겠구나 하고 마음먹을 이유가 생길 겁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셨으면 평소에 불쾌한 상황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는 걸 시도해 보십시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바로 해내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시도해 봐야죠. 불쾌한 상황을 겪게 될 때마다 무조건 먼저 심호흡을 서너 차례 해보세요. 그냥 숨을 크게 몇 번 쉬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나선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려고 시도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는 사소한 다툼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잘 알려진 결혼 생활의 지혜가 있죠. 오늘 일만 가지고 얘기하자 하고 서로 먼저 다짐을 하는 거죠. 다투게 된 그 일만 가지고 싸우자는 겁니다. 만일 이렇지 않고 쌓여온 스트레스 다 끄집어내서 폭발시키고 여기에 만일 내 친정이 비난받고 거기다가 또 내 인격까지 공격당한다면 그땐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많이들 겪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감정 생각으로 확대하지 않는 걸 시도해 봅니다. 어떠세요?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시도해 보셔야겠죠?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 쉽게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필요를 느끼시고 시도해 보신다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만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실히 달라진 걸 보게 되거든요. 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달라지네? 네.
누구나 달라집니다. 자, 이번엔 크게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때를 좀 봅시다. 이때도 일단 먼저 호흡을 크게 서너 번 해서 마음을 약간 가라앉혀 봅니다. 만약에 이걸로 잘 안 되면 한 10번쯤 숫자를 세면서 숨을 조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하나, 둘, 뭐 이런 식이죠. 다른 거엔 신경 끄시고 숨 쉬는 거에만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지금 정식으로 뭐 명상하자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마음을 좀 안정시키자는 겁니다. 10번 조금 깊게 숨쉬기. 제 경험으로는 약간은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쭉 적어보세요.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간단히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엔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닌 거에는 다 엑스표하세요. 일생의 문제를 지금 다 떠올려서 어쩔 건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것들까지 신경 써야 되나? 하고 뒤로 밀어보는 거죠. 이런 의도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지. 이런다고 불필요한 생각들이 바로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만일 평소에 필요를 느끼시고 시도해 보셨다면 그럴 땐 제법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힘든 감정이나 생각들을 리스트로 적어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조금 됩니다. 이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면이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작지만 뭔가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서 작은 기분 전환을 시도해 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취미 활동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보다는 작은 활동이라도 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차분하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게 우리의 가장 멋있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요약해 볼까요? 무기력감은 누구나 겪지만 거기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무기력감은 일단 들면 악순환이 작용해서 심하게 빠지기 쉽죠. 하지만 무기력감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어려운 상황 자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힘들게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은 뒤로 미루자고 평소에 마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실천적인 방법을 알아봤죠. 그런데 뭔가 충분치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만큼 무기력감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실제보다 더 힘들게 느끼는지 이걸 더욱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기력감에 빠지지 마시고 살아있는 삶을 사십시다.